이제 곧 법원으로 향하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가운데 보이는 차량에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으로 보입니다. 검정색 SUV 승합 차량인데 이제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출발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현장 화면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출발을 하게 되면 곧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은 이제 서관으로 이제 차량이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차량이 멈추고 차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려서 이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저희 취재진이 이제 포토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서서 어떤 뭐 말을 할지 아니면 그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칠지 여부는 이제 저희가 잠시 뒤에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세 번째 재판이 오늘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서울법원 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했던 두 번의 재판과는 달리 오늘은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 지난 두 번의 재판 때와는 다르게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에 파면 후 첫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여부도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응할지 여부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량이 지금 저희 취재진의 확인 결과 아직은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좀 됐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요 오늘 또 하나 또 주목되는 것이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고 이 부분이 이제 병합이 됐다라고 이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어떤 부분이 추가 기소가 된 건지부터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3차 공판기일은 애초에 내란죄 형사재판이다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이 내란죄만 기소가 됐던 것은요.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는 이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내란 외환의 죄 외에는 기소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면 결정 이후 결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만 가질 수 있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직권남용죄 혐의가 이 내란죄 형사재판에 추가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재판에서 함께 심리가 되는데 직권남용 혐의라는 것은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한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라는 부분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공수처에서는 이 직권남용 혐의를 인지하였고 이것을 수사하다가 내란죄까지 관련 사건으로서 수사할 수 있는 적법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실상 12.3 비상계엄 선포가 직권남용죄와도 맞닿아 있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내란죄 형사재판과 함께 직권남용죄에 대한 부분이 논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3차 공판 기일에서는 직권남용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되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과 연계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이번 재판을 진행 중이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지금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다른 이제 관련자들의 재판이 모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형태의 재판이 좀 통상적인 건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있는 이 재판도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형사합의 25부가 사실상 내란죄 전담재판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라던가 이번에 지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대부분 이 형사합의 25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물론 현직 군인 신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형사 25부가 내란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배당이 된 이유는요.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 12.3 비상계엄의 전 과정이라는 그 사실관계는 다른 피고인일지라도 동일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해당 사실관계는 한 재판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신속하고 보다 정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좀 형사 25부를 전담하는 그런 재판부로 지정해 두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이 뭐 일반적이다,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 특히 예. 내란죄라는 부분이 이전에 다뤄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예. 예외적인 상황이란 점을 감안해도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일지라도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하나의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차 공판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다뤄집니까? 3차 공판에서도 이제 1, 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증인신문, 특히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의 증인신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3차 공판은 박정환 육군 특수전 사령관과 그리고 오상배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부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 예. 이 두 증인은 또 의미가 좀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박정환 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사령관의 그 전화 통화를 받을 때 바로 옆에 동석을 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오상배 부관 같은 경우에도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어떤 지시를 받을 때 함께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전에 있었던 증인 신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증언이 나왔는데 오늘 진행된 증인 신문은